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와, 이 기레기 놈들 진짜 뭔 생각으로 기사를 이따로 쓴 거야.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신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두 찾아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댓글러 여러분을 쫓아가서 댓글을 달아드리는 프로 대댓글러 구현차 기자 김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자기소개 멘트가 이제 프로 대댓글러로 미는 거예요? 그 댓글러 한 분께서 네. 여러분의 별명을 하나씩 지어준 댓글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저를 프로 대댓글러로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 뭐 댓글러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 대댓글러로 당분간 주관보단 여론이 중요한. 그럼요. 저희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먹고 사는 그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연결시켜. 댓글러 좋았어. 오늘은 근데 스튜디오가 화사해. 아, 이거 진짜 네.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와. 이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화사하고 정말 방송 네. 다니는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당황했어. 뒤에 백도 이렇게 예쁘고 좀 예쁘게 나온다고. 예쁘게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 약간 설레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지금 3명인데 한 명이 없어요. 네. 없어요. 또 허리 때문인가요, 그분? 그 허리도 허리인데 일단 네. 그 지난 7화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네. 은주패님. 네. 자주 다시는 분. 그렇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홍 기자님은 홍성희 기자를 말하는 네. 거죠. 홍 기자님은 기력을 찾은 뒤 허리를 고추 세우시고 끝내 대부기공 정관과 발기인을 애타게 찾으시는구나.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 그날 저희가 쓰였던 마귀가 은주님에게도. 완전히 그날 우리의 방송을 나 다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한 40분짜리 방송을 한 문장으로 그쵸. 아. 완전히 네, 진짜. 그쵸. 야마를 꿰뚫어 주셨어. 대단하셔. 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전공과 전공과 발기인을 발기인을 찾은 찾은. 홍성희 네. 기자의 화려하게 돋보였던 땀난다. 지나와. 그런데 그 홍성희 기자가 오늘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늘 또안 이유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일단. 단독? 네? 단독? 모르겠어요. 단독인가? 비밀인데 다음 화에 본인이 직접 밝히든지 네. 말든지 뭐 제 알 바 아니고요. 모은다는 거. 네. 모은다는 거. 자, 그러면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옥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성녀, 정명 좋았어. 목소리 미녀 7년차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성녀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뭔가 중립적인 의미가 좋았어. 성녀. 삐지를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야,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타임에서 빵 터졌네. 와. 야, 우리가 반성할 게 얼마 남았는데 이게 써버리면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 기자님.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네. 보도본부 3년차 공식너에 서유 하트. 댓글러님의 서유 이렇게 하트 해주셨더라고요. 서유 한 다음에 서초동 요정 강병수입니다. 강민수 기자 오늘 근데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던데. 오늘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저희는 그 야간 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자들이 이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네,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돼서 네. 밤샘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밤샘 근무를 하고 잠깐 잤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다시 나온 거죠. 집에 갔다 회사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랬어? 아, 진짜. 당황하면 땀 흘리는 거 알잖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좀 엄청 덥네. 지난화 방송 댓글을 먼저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7화 댓글에 LYNI님, 린이님께서 정말 잘 보고 있다라면서 요즘 KBS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 KBS 보도국 분위기는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전 정권이랑 지금이랑 지금 KBS 분위기, 보도국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솔직하게 예.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고 계속 저희는 작은 스몰 토크가 좀 돼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게 네, 네. 선배하고 얘기하는 게 좀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편해요, 요새는. 예를 들면 뭐 아이템 갖다가도
이렇게 쭉 위에서 이런 걸 한번 취재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냥 선배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원래는 머릿속에서 그랬던 건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전 정권 때는 좀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입대한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고압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분위기가 예전에. 정말 심했을 때는 어땠었냐면 그 모 부장이 저희가 이제 저녁을 못 먹잖아요. 왜냐면 뉴스가 9시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부서에서 부비를 걷어가지고 그렇죠. 간식 같은 거 먹죠. 간식 같은 거를 이제 테이블 위에다 차려놔요. 그러면은 그거 먹을 때 잠깐 후배들이랑 막 아니면 선배들이랑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모 부장이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아, 그 간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네, 식권을 사다 놓은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가지고 진짜. 밥을 먹으러 가라. 근데 그걸 어떻게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간식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한번 하지만 논란이 됐었죠. 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할 수 있게 됐어. 그치. 옛날 같았으면 진짜 상상도 못했을.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분파 취재나 하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진짜 씨알도 안 먹혔을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맞아요. 심지어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밖에서 그거 하면 어떻겠냐. 네. 아, 정말 개무시 당했어요 진짜 왜 개무시. 이렇게 우리 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다음 박희종님께서 정관 찾고 싶다면 저희 그 예전에 7화 보시면 네. 그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돼요.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되죠. 네. 그 다스의 전신이었던 대부기공 정관을 찾고 싶다면 당시 대부기공의 거래 은행을 확인해 보면 찾을 수 있다. 이런 또 취재 조언을 또 네. 주셨어요. 너무 은행에다가 고마워요. 내나 보죠? 그러니까 뭐 돈빌 돈빌리건 할 때? 기업 자금 받을 때 뭐 그럴 때 빌리나 보네요. 어떻게 법조팀 어떻게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때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박희종님이 또 매겨 들었는데도 KBS가 퇴 하고 뱉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홍석희 선배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바짝 정신 차리고 빨리 대부기공 정관 찾아오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찾냐? 자 소중한 의견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로고, 해보겠습니다. 네 로고 듣고 저희 방송의 유일한 코너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학생은 때려서 통제, 폭력 묵인하는 특수학교라는 기사인데요. 오규정 기자가 짧은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기사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아이들을 때리고 가두고 벌을 줍니다. 사회복무요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이 학교에선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불거져 학교 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장애 특성으로 보이는 공격 행동을 통제하다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친구나 교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을 만들어 특수학교에 배포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라고 돼 있는데 정작 통제 불가능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없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 기자를 대신해 읽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들으셨다시피 문예슬 기자의 보도인데 스튜디오에는 우리 3명밖에 없죠. 그렇죠. 이럴 때는 꼭 나오는 코너가 있죠. 바로 병수가 간다. 어떻게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문예슬 기자를 직접 만나고 문예슬 기자가 후배죠? 후배죠. 아직 입사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 진짜 신참 기자네요. 진짜 신참이에요. 근데 신참 기자인데 되게 뭐랄까 어려운 리포트를 네. 했네. 이런 리포트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강병수 기자가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네. 문예슬 기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설명과 반성을 들었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예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가강호 씨 말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IMHW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 기자님은 특수학교에서 하루라도 근무, 아니 관찰은 해보고 기사 쓰신 건지 궁금하네요. 장애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수가 극히 미약한데 어찌 소수의 일을 전체 마냥 확대 해석하시나, 이런 게 있어요. 몇 번 안 가보고 너무 부분 갖다 전체를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고민을 저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그냥 뭐 애들이 시끄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험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막 갑자기 어디 뭐 도로 같은 데 튀어나가면 또 위험한 거고,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약간 공격하는 성향도 있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통제를 안 하면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를 무조건 인권 침해하면 안 돼 해서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선생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긴 했었던 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선생님들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보강을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던 걸 네, 따로라도 꼭 취재를 더 해서 꼭 한번 보도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선생님과 어떤 특수학교 전반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또 취재 의욕이 있는 거네요. 네. 후속 취재를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의욕보다는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반성을? 제가 더 부지런했더라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GUCK님께서 KBS 어제부터 자꾸 한쪽 의견으로만 치우친 기사 내시는데 기사 신중히 써주세요. 진짜 폭행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중지하다 일어난 일들 구분 좀 해주시고요. 어때요? 진짜 폭행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하다 일어난 일 구분을 해달라 이러는데 이 상황은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폭행했다, 이건 아직 경찰에서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학부모들의 의혹. 의혹. 네. 그럼 우리도 의혹 제기 수준의 지금 일단 기사인 거고 그렇게 했다 그런. 제가 만났던 이제 학부모님들 얘기를 인용을 하자면 폭행을 했던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폐 성향이 엄청 심한 아이들, 그리고 이미 자해를 해가지고 몸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유난히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특정 그 공격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있는 거네요. 네,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자해를 한 아이들은 이미 뭐 머리가 뽑혀 있다든가 이미 몸에 상처가 나 있고 멍이 나 있던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때린 것 같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그 상처가 난 자리를 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아동들만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가 된 건가? 문제는 이 학교에는 CCTV도 없고 아이들은 자기 진술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걸 진짜 엄밀하게 사실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자폐아동들, 특수아동들은 아무리 맞아도 누가 보지만 않으면 이번에 이런 영상이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 자해한 거야, 그냥 자기 혼자 박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특수학교 교사분들이 기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뉘앙스의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보면은 YEJI님께서 해주신 건데, 예진님,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이런 식의 기사는 늘 교사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말로 다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발로 차이고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지만 교사라서 다 참아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픈 아이라서 그거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 겪어보시고 특수학교 한번 와보시고 아이들 겪어보시고 기사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제도적 문제나 지금 그런 거 겪어보면 뭐 좀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가 좀 해결책이요? 네. 저희가 교육청 매뉴얼을 봤을 때 너무 좀 허술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일지를 쓰세요, 분석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엑셀로 그리세요. 그 매뉴얼에 엑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런 걸로 이제 분량을 채워뒀더라고요. 이게 기사거리네, 이것도 일종의. 네. 그게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지금 그냥 얼핏 들었는데도 굉장히 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의 매뉴얼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 같고요. 되게 두꺼워요. 막 몇백 페이지인데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나를 선생님을 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네.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네. 네. 지금까지 문예슬 기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네, 들어봤는데 어떻게 강병수 씨가 가봤는데 어떻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요 댓글은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제 직접 뭐 제대로 취재를 한 거냐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예슬 씨뿐만이 아니고 그 보통 이런 거는 총을 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사가 났으니까 뭐 라인에 있는 누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취재를 해서 그날 아니면 못 나가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라는 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알고 쓴 것과 모르고 쓴 거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약간 뉘앙스라든지 뭔가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이제 급하게 좀 취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간 리포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분 뭐 취재 기자도 아까 선생님들을 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취재를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끌고 간 선생님이나 대해서 어떤 정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일어났냐에 네.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선생님들은 다 입을 닫았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거 외에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취재도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까 선배가 말한 것처럼 약간의 시간에 쫓긴 것도 있었고 이건 취재기자 스스로도 네. 인정을 한 거고 이게 제가 댓글을 이제 꾸준히 보니까 이제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네. 네. 특수학교 교사의 뭐 누굽니다. 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쭉 읽다 보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폭력은 안 되지만은 네, 너무 네. 모든 선생들이 그렇게 폭력을 쓰는 것처럼 기사가 몰아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거 되게 서운하게 맞아요. 느끼셨더라고요. 그래, 충분히 공감하고 매뉴얼 네. 네. 몇백 페이지짜리라는데 거기에 진짜 이런 대책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매뉴얼에 뭐 적혀 있다고 해서 그죠.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특수교사 1인당 그 장애 학생 수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학생 같은 건 20 뭐 몇 네, 명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원래 4명이에요. 법정 교사 학생 수가. 한 명당.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한두 명 많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일반 학생으로 치자면 한 뭐 10명, 20명씩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게 되게 업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학생들은 화가 나거나 행동을 해도 자기가 자기 근육을 제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힘 조절이 안 되지. 힘 조절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통이 올 정도로 남자 성인 선생님도 얘를 한 명을 못 잡는데요. 한 네.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러면 딴 애가 또 막 뭐 이것저것 집어 던지고 막 창문 네. 깨고 막 이러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기사 보면서 댓글을 계속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근데 그 특수교사가 그렇게 지금 뭐 많이 뽑을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겠죠? 그래서 저기 사회복무요원 이 기사에도 나오는 네. 사회복무요원이 보조교사 뭐 이런 차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사처럼 뭔가 자격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부족해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체장애 학생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좀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사명감이 맞아요.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여기는 군대잖아. 뜻이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사회공무원은 군인이잖아. 그냥 거의 군복무를 끌려가다시피 대신하는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예전에 저희 그 어린이집에서 한창 네. 이런 폭행이 네.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교사가 이제 네. 애들을 학대하고 아동 학대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막 연달아 가지고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뭘 했었냐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도 너무 힘들다. 애기들이랑 하루 종일 씨름한다. 막 이런 이제 그 비판 그러니까 반응들이 많으니까 네.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누가? 김덕훈이. 김덕훈. 그래서 직접 체험을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접 기자 해보고 거기서 맞아요. 정말 나오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앉아서 현장에 안 가고 보도자료 한 장 딸랑 받고 이거를 네. 우라카이? 그러니까 우라카이 해가지고 우라카이가 뭐죠? 우라카이가 띵 떠야겠네. 띵이 여기 뜰 텐데 그러니까 뭐 있는 걸 그냥 거의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점점 더 어려운 용어로 말 앞뒤 문맥만 조금씩 사전 찾아보면 막 그러잖아.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해. 계속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걸 말을 조금 이렇게 뭐 어미나 이런 거만 바꿔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마치 쓴 것처럼 네. 새로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우라카이 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정말 뭐랄까 코웃음 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PKF5님이 100% 공감합니다. 소수의 잘못으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꺾일까 걱정되는 기사예요. 요즘 기자들은 너무 조회수에 목매고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특수학교 선생님 인터뷰 하나 정도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갑자기 했다. 던져졌을 때 과연 뭐 1인분이나 할까? 오히려 정말 폐가 되고 어떻게 돌발 상황 일어날 수도 돌발 있는 상황에 거. 막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게 뭐 댓글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돌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를 뭐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게 그게 사실 그것도 사실 맞는 걸지 장애 학생들이나 그 부모님들한테 네. 또 다른 상처가 네, 맞아요.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네. 생각 들고 하여튼 참 기자라는 게 정말 잘해야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다 그렇게 폭력적인 장애 학생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너무 장애 학생에 대한 또 편견이 편견을 생길 우리가 수 있어요. 키우는 건 아닐까. 그 말한 지금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A라고 하면 또 B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체험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강경수 기자는 혹시 체험 그런 리포트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없어요. 했잖아. 네? 했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나? 뭐였지? 그 폭염 때. 잊고 뭐 싶었던 했어? 잊고 싶었던 기억이라 정말 까먹기. 저희가 사람이 흑역사 뭔데? 시절에 그냥 사람이 KBS 흑역사. 사람이 폭염에 어. 얼마큼 돌아다니면 열사병 걸리냐 뭐 이런 거를 직접 기자가 한번 몸으로 체험해봐라 해가지고 그 더운 그때 날 그 막내 기자들이 막내. 라인별로 한 명씩 네. 다 셀카봉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 이렇게 자기를 비추면서 그거 하고 몇 시간씩 걸어 다녔죠. 제가 한창 K 웨더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작년에 해서 정말 다행이다. 올해 했으면 죽었겠다. 올해 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솔직히 말하면 2016년에 한 건데 아 재작년이구나. 네, 재작년에 네. 이제 1년치 때 한 건데 하면서도 막 진짜 시발시발 하면서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아, KBS 더운 날 덥다, 추나 춥다 리포트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이제. 돼요. 그건 진짜로 그만. 실제로 제 동기 한 명은 하도 돌아다니고 열사병 걸려가지고 진짜? 맞아요. 진짜로 더위 먹어서 열사병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랬어. 선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관체험? 아 관체험? 네. 완전 진짜 그거 체험 진짜 좀 전문이잖아요. 궁금해. 그건 좀 궁금해. 아니, 얘기 좀 해줘봐요. 제가 그 시청 출입할 때 네. 각종 체험 리포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어. 뭐 저 임산부 체험도 했어요. 임산부 체험도 하고 노인같이 이렇게 뭐 매달 노인 체험도 맞아요. 하고 네. 정말 체험 다 했어. 근데 체험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팀장이 체험으로 검색해. 기왕 뭐 칠거 없나. 김기화 체험. 아니 인터넷에 그냥 아, 네. 뭐 체험할 게 할 거 있는지 없나? 찾아보는 거야.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임종 체험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헐. 너 한번 죽어봐라 오늘. 그래서 네. 관에 들어가는 아. 유언장 쓰고
관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한번 경험해보는. 경험하는 수의 입구.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보라 해서 내가 진짜 하다 진짜 마지막에 이제 관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대처. 다들 깜깜한데 불 다 끄고. 어떤 그거 기분이? 못도 박아요? 못은 안 박아요. 못 박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 뭐 내가 거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니? 아니 근데 그 못 박는 거 소리를 들으면 진짜 좀 확 올 것 같아서. 그 네가 해 그럼 다음에 오균영 기자가 그거 한번 못 박히는 데까지 한번 못 박히고 병풍 뒤까지 병풍 뒤에서 향냄새 향까지 맡는 것까지. 이승과 완전히 이별하는. 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강병수 기자가 앞으로 많이 하시고요. 저희 KBS 기사에 우리 네티즌 여러분 달아준 댓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좀 어땠어요? 어떻게 강병수 기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너 오늘의 한 줄.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자주 가는 기자가 되도록. 아, 그러니까 선배들 체험한 거 들으니까 재밌어 보이네요. 그리고 관뚜껑도 닫혀보고 그러고. 이 기자 아니면 못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아, 그리고 현장에 가야지 확실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현장에 가서 다음에 또 제가 현장 가서 재밌는 아이템 하면 한번 실어주세요. 제발 좀 해봐라. 제발. 너 지금 조금만 요새- 하면 우리가 해주잖아. 데스크가 한 명 더 늘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와 제곱으로 뛰는 거지. 진짜로. 데스크 한 명 한 명이 늘 때마다 스트레스가 제곱으로 뛰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 정관 찾아오세요. 정말. 아시겠죠? 누구시지? 아까 박희종님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기정 기자. 저는 이거를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지 말고 좀 전반적인 걸 아우르는 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 학생, 뭐 성추행, 성폭행, 그냥 폭행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근절 안 되고 있는 거를 정말 이번 기회에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고루한 멘트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진짜 이거 너무 고루한 멘트. 근절. 그 뿌리를. 앞까지도 뭐 그냥 들으면 했는데 옛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거 확 빠지네 문교부 느낌이. 시절에나 들을 것 같은 느낌. 조폭을 뿌리를 뽑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한 발 더 들어간 취재. 그건 JTBC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 KBS가 과도기 네. 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지켜봐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거 보면서 전 정말 댓글 열심히 읽으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댓글이 한 900개 좀 많이 넘게 달렸어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 예전에 오규정 기자가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기사의 완성이 댓글이라고? 아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지 그랬어. 저 다시 할게요. 끊고 다시 가는 거예요. 늦었어 이씨. 그러니까 정말 기사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 정말 댓글러 분들이 좀 많이 채우셔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건 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기사 취재 또 현장 취재로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네, 뉴스에선 말해주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따위로 뉴스를 보도한 기자한테 막 따지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메일 replyKBS@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고픈 기자들이 제보와 댓글을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 여기만큼 다시 해볼게요. 고개 절레절레. 여기 써있잖아. 푸딩처럼 감미롭게. 김 기자님 느낌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또 만나요. 꼭. 어렵다. 됐어. 이 정도로 맞추고 계시죠? 제 지금 PD가 지금 막 호흡을 받아서 슬퍼요, 근데 선배 목소리.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잖아요.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소리. 너도 한번 해봐라. 아.